지금부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의 의회사무과 의사기장 정진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 토론회를 위해 참여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의권 맨발은 정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승문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남원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광장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화는 푸른 도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걷기 활성화 사업 워크원 업무 담당자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계 나이진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김별식 동구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구의 의장 김지식입니다. 오늘은 뭐 의장으로서가 아니고 오늘 이제 토론 자장으로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되게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윤광장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저도 원래 스타일이 막 어디 격식을 갖추고 막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 9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조례 제정을 좀 해볼 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공식적인 좀 절차는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고 이제 오늘 그 토론회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좀 참석해 주셨고 이제 맨발 걷기 이 조례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포함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혼이 많이 났었습니다. 왜 빨리 하지 않느냐 했지만 지금 다른 구에서 이제 좀 조례 제정하는 것도 좀 지켜볼 필요성도 저희가 있었고 이제 조례가 만약에 오늘의 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좀 사업에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 자리 또 집행부분들께 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구가 특히나 전체 여러 건강 도시 중에 아까 우리 보건사업과 그쪽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동구가 지금 건강 도시 중에 의장 도시입니다. 의장 도시.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맨발 걷기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체조대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청년 과장님 계십니다만 가장 돈 안 들이고 건강 지킬 수 있는 남녀노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체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은 그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입장에 그것보다 더 용이한 운동이 저는 맨발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단순 뭐 활성탄소를 이렇게 저감시켜서 노령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심신을 같이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셔가지고 저희 동구에 이 맨발 걷기가 우리 동구민의 또 건강을 또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제를 우리 정의권 선생님께서 한 15분 내에서 좀 해주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토론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하시되 일단 그래도 한 10분 이내에서 좀
해주셨으면 제가 시간은 제가 좀 봐가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 그 패널들, 우리 플로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도 그 맨발 걷기 이걸 준비를 하면서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것은 우리 동구의 그 현재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참 그 먼 길 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서울에서 오셨고, 또 우리 또 남원에서 와주신 또 최고 우수사례 그 전문가분도 오셨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 뭐 영광의 뭐 물무산이라든지 아주 멋진 뭐 황토길이라든지 좋은 길을 조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물론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그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그 사용 가능한 맨발 걷기 용이한 그런 데부터, 아까 제가 그 명칭을 몰라서 그랬는데, 예를 들면 세족 시설을 이렇게 좀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뭐 같은 뭐 요즘 뭐 자갈길도 걷고 뭐 한다고 하시는데, 그 너무 좀 어느 정도 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부터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동구에 맞는 또 말씀들도 그 뒤에 그 충분히 토론 들으시고, 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의견들 또 많이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토론 한번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정인권 선생님 발제부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내빈 소개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주최 측인데 그 우리 의회 그 동구 의회 그 김현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권 선생님 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의곤입니다. 그 가벼운 얘기부터 할까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이나 먹어 보이세요? 제가 이럴 때 좀 표정을 잘 지어야 하는데 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철인3종이라는 운동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울트라 마라톤을 좀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했던 운동이 내 20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을 했는데, 이제 그거 끝나고 뭐 시청에 이제 교육정책, 뭐 이 서구청, 또 이제 구례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정책 보좌관을 한 3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아팠어요. 재작년 이 늦가을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례를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건강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 정도 되는 데까지는 이 운동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일단 내용 속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동구에 맞춰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든 동구가 이 조례도 만들고 싶어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동구에 맨발 걷기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구 주민들에게 맞아야 해. 동구 이 주민들이 운동하시기 좋아야 하고, 동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이 하여튼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부분은 좀 빠르게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헌법도 이 국민의 건강권을 갖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적 권리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행정기관들이 일을 하려면은 법률이나 조례나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운동을 언제부터 하고 싶어 할까요? 아, 내가 운동이 필요해. 제가 옛날에 철인3종을 할 때 보니까 한 40대 중반 가까이 되면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아,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술 먹고도 만딱 먹어도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냥 2, 3일간 가. 이제 그러면서 슬슬 운동을 이제 시작해 보는 거죠. 즉 그러니까 우리 이 동구 전체 인구 중에서 40대 중반 이후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동구의 10만 인구 중에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걸 갖다 이 가늠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달락해서 보니까 한 60% 정도가 40대 이후예요. 그래서 동구에 운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 대체로 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산소를 들어 마셔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대체로 운동 효과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맨발 걷기라는 운동은 이것들로 좀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부정적이야. 제가 철인3종 할 때 같이 했던 전화무대 교수도 있고 신경외과 의사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조심해서 하세요. 발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우리 신체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발을 갖다 우습게 하는데 발이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제 그 쭉 한번 보시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산소가 완전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이게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런 에너지를 갖다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은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 녀석은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대사 활동을 할 때 또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할 때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한 2% 정도가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럼 이놈들은 뭐 하느냐? 만들면 이 활성산소가 처음에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박테리아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하는 이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 기능이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 또 갑자기 변해요. 공격할 게 없어지니까. 뭘 하느냐? 우리 신체에 있는 내부 이 기관들을 갖다 공격을 해요. 이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지만은 나쁜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몸속에 막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곳을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많은 이 염증이나 질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활성산소 공격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 이 밖으로 배출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반 운동들은 거의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을 못 시켜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맨발이 이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노인 연령층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동구의 인구를 봤더니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22.36% 나와 있죠. 뭐 7%면은 뭐 14%면 그러는데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구는 굉장히 고령층이 많아요. 고령층이 많다는 건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갖다 치유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이야말로 동구에 맞는 맞춤형 운동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노인과 걷기 운동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면은 이제 맨발 걷기와 치유와 회복 효과 그래 돼 있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죠. 지금 우리가 우리 몸속에가 전기가 있어요. 자, 이 전기가 이 플러스 전기가 있고 양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거기 이 그림은 그 비대칭 그려놨죠. 비대칭은 번개가 탕 치면 이놈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전기를 땅속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양전화, 활성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땅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하는 모든 운동은 이것들이 부도체잖아요. 부도체이기 때문에 땅과 몸을 갖다가 전기를 딱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이 플러스 전기를 땅으로 배출시키지를 못해요. 내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맨발은 우리가 바로 이 발바닥이 땅을 갖다 딛기 때문에 이 접지라는 효과가 결국은 전기를 갖다 이렇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운동과 다르게 맨발은 이런 양전하를 갖다가 활성산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노년층에 더 맞는 운동을 하고 나중에 이제 관심을 하시고 검색해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체험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몸이 건강이 좋아졌다. 병이 나갔다. 자,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 보시면은 이제 이 접지효과 다음으로 이제 발바닥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저는 칼라로 했는데 이게 흑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발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해요. 제2의 심장. 심장이 혈액을 펌핑을 하면 동맥을 통해서 몸으로 모세혈관까지 쫙 가죠. 모세혈관까지 갔던 피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발바닥 밑에 있는 이 근육 있잖아요. 신발을 신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군이 이 발바닥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신발 신고 하는 운동들은 이 근육이 아주 얇아요. 얇아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이 혈액을 갖다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려주는 펌핑 역할을 하는데 이 힘이 약해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은 직접 발바닥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발달해갖고 아주 커져요. 그래서 수축을 할 때 강하게 이 장단지 뒤쪽에 있는 정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이제 이 피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 KBS가 지난 12일 날 이 맨발 걷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생기는 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 전국에서 맨발 걷기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제가 그 50분짜리 프로그램 중에서 화면을 3개로 뽑아왔어요. 거기 첫 번째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근데 계기가 뭔거니? 나는 이 운동을 하면 몸이 회복이 될 거다. 치유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든 내가 들었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건 이제 이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어서 몇 달, 6개월, 1년 이상. 근데 그 전체 이 토탈 숫자를 합해보면은 거의 90%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직접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맨발로 걸어왔더니 효과가 너 생겼냐? 네가 보고 듣고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80% 가까이가 나는 효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게 이제 이 KBS가 방영을 하게 된 이 이유고 KBS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에 걸을 데가 어디가 있어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광주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 맨발 걷기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려오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2가지를 저는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하나, 평생 건강에 기반을 네가 학교 다닐 때 쌓아라. 아이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은 평생 운동을 해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유지하는 거죠. 2번째, 우리 한국 사회가 자식들에게 이런 걸 많이 요구해요. 우리 조선왕조 시대도 그랬죠. 선비가 최고 직업이에요. 머리를 쓰는 직업이. 몸되게 쓰는 직업은 천박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몸으로 일하는 데는 지금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큰 거잖아요. 일할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력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하느냐? 땀 흘리는 걸 가르쳐야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 땀 흘리는 걸 재미있게 가르쳐야 해. 재미있게 땀 흘리는 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노는 거예요. 재미있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구 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체 학교들의 학생 숫자를, 교직원 숫자를 봤더니 한 10,000명 되더라고요. 동구 인구의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해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가족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제안서에다가 두 가지를 내놨어요. 학교를 상대로 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 뭘? 가족이 함께 운동하는 걸.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걷는. 할아버지, 부모, 손자가 함께 걷는. 3대가 같이 걷는. 현재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족이란 개념이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걸 공동체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고 강화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얻고 가족의 마음도 하나로 뭉쳐주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책이 실제로 기획이 될 때 그때 좀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육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학교와 일을 할 때 협력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강원태 시장 시절에 광주시하고 광주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학교 운동시설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자.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광주시가 절반, 광주시 교육청이 절반을 낸다.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코로나 3년간 이 부분이 닫혔어요. 다시 학교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좀 조심을 해야 해요.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입시 때문에 지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냥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 생각하고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학교들은 오픈이 가능해요. 다음 쪽 넘어갑니다. 이 동구 관내 10번에는 보면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분포가 있고, 그다음에 11번은 WHO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이 운동과 관련해서 권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동구의 비전, 건강도시 동구. 이렇게 이 사업을 방향을 정리를 할 때 잡아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목표들은 거기 있는 것처럼 50명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은 이 산책로를 걷기 명소를 갖다 만드는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를 대학을, 여기는 조선대학교라는 운동장이 굉장히 잘 다듬어진 이 조선대 안에 큰 운동장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반계 고등학교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쪽 넘어가시죠. 이 동구의 맨발 걷기 여건이에요. 제가 볼 때 동구를 관심을 갖고 보니까 동구는 맨발 걷기와 관련해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기 좋은 곳이에요. 마당에 있으면 그냥 신발 벗고 양발만 벗으면 돼요. 근데 저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푸른공원이라고 해요. 푸른길공원. 계림동에서부터 남강주까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흙을 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전국 최고 접근성을 가진 이 걷기 코스를 만들 수 있다. 제가 본 두 번째 좋은 데는 어딘 곳이 무등산 국립공원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셔요? 여기서 무등산가 허리가 쫙 잘려 있었죠. 무등산 수산도로를 내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 길이 환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무등산 국립공원이 그 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가로수가 심어진 나무들이 많이 컸어요. 완전히 숲길이에요. 숲길 사이로 광주 시내가 쫙 보여요. 그 이 숲속에서 도시라는 풍광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숲길에 흙을 조금만 깔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조건은 뭐냐?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예요. 예산을 국립공원 사무소가 일부를 대면 돼요. 저 원효사에서 올라오면은 그 정상 올라가는 군사도로 있잖아요. 군사도로에서 한 200m 올라오면 늦제예요. 늦제에서 900m 정도 오면 이 바람제예요. 바람제에서 900m 정도 오면 토끼등이에요. 바람제에서 토끼등 사이 900m 구간이 동구 구간이에요. 나머지 110m 정도가 북구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적은 돈을 들이고 이 무등산 국립공원 이 사무소나 이 북구나 동구가 서로 합의만 하면은 전국 최고의 이 맨발 걷기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접근성도 좋죠, 비용도 적게 들죠. 또 거기에는 옛날에 그 가보셨어요? 그 바위 많은데 너덜강 약수 굉장히 좋죠. 물도 좋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보니까 화순 너릿제 있죠. 너릿제가 정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라남도 그러니까 화순군하고 지금 이 동구가 갈라져요. 지금 이 화순군 쪽은 화순군이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구 쪽으로는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또 이 많은 분들이 동족고를 얘기하셔요. 근데 동족고는 길이 좁은데 포장이 돼 있어요. 이게 뭐 걷어내든 뭘 하든 좀 복잡하고 비용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자,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 예산이 우선 효과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에 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시죠. 이제 다음 쪽 넘어가시면은 뭐 중장기 사업 어쩌고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쭉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 관련 4번에는 그냥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갖다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동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자, 이 5번, 6번 있는데 6번은 보건소가 이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법률과 이 조례 제정 이건 뭐 조례 만드는 건 이제 필요하니까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제 2번이 조례 부분이죠. 그다음에 다음 쪽 넘어가면 3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건데 이제 법률 중에 이 공원이나 녹지대 여기에다 이제 다른 운동 시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데 맨발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북갑의 국회의원하고 있는 조호섭 의원이 국토위 소속이잖아요.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지난 6월 1일자로 이 법이 지금 발의가 되었고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부분들도 좀 이렇게 머지 않아서 이것은 뭐 여야가 없고 뭐 진보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큰 5번에 흙길 조성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흙길을 조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읽어보면 될 거니까 굳이 설명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발을 씻어야 하니까 이제 이런 세족 시설 이런 게 좀 곳곳에 적절하게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흙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사용하면 폐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쉽게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거친 이제 위험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이 동구에가 공원이나 녹지가 많잖아요.
저기 정심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제1수원지 있죠. 제1수원지 위쪽에 그 편백숲 숲길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쓸기도 하고 돌도 줍고 이렇게 그 밑에 광릉사 길도 있죠. 이렇게들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걷기 코스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는 이와 같은 문화를 좀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기대 성과 부분들도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동구는 맨발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푸른 길이나 무등산을 끼고 이 너리째까지 다 산자락이 그 마을 뒤쪽에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맨발 걷기는 흙만 깔면 돼요. 예산이 아주 적게 드는. 그래서 하여튼 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또 인구 특성을 비교해 봐도 정말 이 동구에 맞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우리 이 동구청에서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문제로 따로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시게 되면은 동구가 정말로 하여튼 건강한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을 살짝 한 몇 분 오버했음에도 너무 이제 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박수 쳐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정의곤 선생님께 그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서 그 우리 안승문 그 위원장님께 그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부회장 안승문입니다. 저도 이제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면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좋아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운동본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이 대모산에서 지금 한 7년 가까이 그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맨발 걷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동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맨발 걷기 힐링 스쿨 를 개설해서 그동안에 쭉 꾸준히 걸으면서 일종의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작년 이후부터 지금 굉장히 아주 크게 증폭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여기 이제 우리 박동창 회장이라는 분이 본인이 이 폴란드에서 은행장을 하면서 LG 폴란드 지점장을 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스트레스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분이 우연히 청계산을 맨발로 걷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암이 치유됐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07년인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김영심 남원 지회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PPT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의 위기는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젊은이들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암에 걸리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총 예산 중에 의료 보건에 들어가는 예산이 2021년에 180조였습니다. 180조를 좀 넘는데요. 그때 우리 국민 총생산이 700조 원 정도인데, 700조 원에 거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 정도가 의료비에 들어가는데, 이 의료비의 태반이 이 병든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뒤에 누워 있거나 암이 걸리거나 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 수치만 보더라도 아마 2022년에는 더 올라서, 제가 언뜻 뉴스 보니까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해에 한 10조, 15조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누워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는 병이 든 뒤에
이 지출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하자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동구 주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이 건강 지원 또는 복지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큰 예산이 들지가 않아요. 네. 맨발길을 조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 속에 있는 맨발길을 뭐로 덮지 않으면 우선 되기 때문에 덮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덮지 않고 흙길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동구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협의회라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그런 동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또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분이 이 포항의 이강덕 포항시장입니다. 네. 이 뭐 우리가 흔히 호남은 뭐 좀 민주 진보적이다, 뭐 영남은 좀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지사 중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두 분을 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광주의 5개 구청과 광주시가 함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폭발하리라고 봅니다. 이 맨발걷기 운동의 효과는 이제 이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푸른 길을 맨발길로 만드는 게 가장 지금 좀 절실하겠다. 제가 걸어봤거든요. 지산동이 이제 처가인데 이렇게 걸어서 광주역까지 가보니까 한 2.4km가 막 우거진 숲길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우레탄이 깔려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거 한꺼번에 걷어내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절반 정도를 그냥 깎아내는 거죠. 거기에 약간의 이 마사토하고 황토흙을 좀 섞어서 뿌려놓으면은 그게 뭐 우레탄 길과 황토길, 맨발길이 함께 공존하는 2.4km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너무 어렵게 너무 많은 돈이 드는 큰 사업부터 하기보다는 작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변형시키거나 좀 더 깎아내거나 또는 야자 매트를 걷어내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맨발 걷기 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PPT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그 마크 있죠. 이 맨발 국민운동본부의 마크에 그 가운데가 지금 삼태극입니다. 삼태극이 상징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거든요. 하늘과 사람은 이미 통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햇빛을 공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과 사람이 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발이 또는 아스팔트가 또는 콘크리트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땅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맨발걷기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자 이건 동양적인 어떤 그 삼태극 정신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죠. 다음으로 거기 보면은 이제 갯벌인데요. 저도 가끔 가서 걷는데 서울에서 영정공항에 있는 이 갯벌이 또 굉장히 좋은 이 얼싱 접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갯벌을 건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남원에서 이제 변산 해수욕장에 갔던 이 사진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운동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 함께 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바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게 이 신발 또는 이 맨발 걷지 않고 우리 발을 신발 속에 유폐시키는 그런 삶이 우리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아주 새로운 걸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 접지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작동되는 그 몸인데 우리 심장 박동기 같은 게 전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정의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운동본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열심히 함께하는 이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한 7, 80,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전국의 여러 지역 지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끊임없이 스스로 함께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과 정신이 뭐냐면은 이 홍익 인간 정신이에요. 홍익 정신, 홍익 인간 정신. 그리고 이타행이라고 표현하는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 이 세 정신을 우리는 항상 함께 되뇌이면서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승문 토론자님께서는 저도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우리 이한열 열사님 막내 매형 되신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네. 자, 수고해 주신 우리 안승문 선생님께 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남원에서 와주셨습니다. 아주 우수 사례를 이제 몸소 체험하시고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신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심 우리 의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원의 맨발길 운영 사례를 제가 직접 해보고 조금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남원 지역은 지금 조례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초 입안한 남원에서 입안을 했고 또 조례안을 전국에 지금 다 이 조례안을 가져가시고 한 모든 것이 이 남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초의 입안은 전주시 김원주 의원이시고 이 입안을 하신 분은 남원의 전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위원이신 박종희 차관님께서 입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1호가 나오니까 2호, 3호 줄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1호가 나오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걸 다 수정하고 마지막 박동창 회장님께서 최종 모든 흙길을 주변에 주택이나 그 주변에 30% 이상은 흙길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왜냐하면 맨발이 좋다고 하는데 맨발 걷기를 집 밖을 나서면 다 시멘트 우레탄 포장이기 때문에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가장 제일 처음인 전주가 아주 잘 만들어진 조례안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걸 이걸 다 읽어보고 점검을 하다 보면 아직은 의원님들이나 여러 관계 부처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이 30%의 이 흙길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태반이고 앞으로는 그것도 점차 개정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우리 여기 동구, 저도 광주가 친정인데 동구에서 이렇게 의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도 적극 이렇게 협조하시리라 믿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맨발길은 첫째 접근 가능해야 한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셨지만
일단 맨발할 수 있도록 그 접근 가능한 지역이 가까워야 하는데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이게 소문이 나면서 먼 데에서도 버스 타고 어르신들이 오고 이렇게 맨발 소문이 날로 날마다 번창하게 나서 현재로서는 그 맨발길이 비좁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녁으로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좁아서 이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는 행정에서 맡아 주셔야 되잖아요. 뭘 이제 내다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맨발길은 자연 흙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뭐 좀 길에 지압도 할 수 있게 자연 흙길 그대로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길이 막 넓으면 좋지만 저희 사례를 들면 한평의 기적이라고 제가 치유 사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일 처음에 맨발 치유 사례 1호가 무릎 관절염이 좋아진 사례예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가시고 했는데 이 맨발을 아파트 선생님 저는 이 아파트 저기 아기도 돌보고 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설득을 하니까 이 맨발 걷기를 어디에서 했냐면 아파트 앞에 조그만 화단 옆에 빈터 한 평 정도에서 맨발을 걸었더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날아다닐 정도로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의 효과가 너무 좋다는 게 1호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발톱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톡방 운영자로 쭉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회원들 거의 이렇게 보면 새 발톱 선물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하기만 꾸준한 실천이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발톱이 새로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간 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해도 끄덕없던 그 발톱 아시죠? 무좀 발톱이요. 누렇게 된 그런 게 새로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발톱이 새로 난다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새로 나온 그런 선물을 받았고, 이 시민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향기원이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처음 오시면 조금 실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는 역사 공원으로 앞으로 재탄생되고, 이 맨발길이 그 철도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부지가 아직 좀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황토길을 내는 거는 좀 그다지 많은 길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곽은 전부 마사토 길인데 거기를 올해 초에 그거를 다 야자매트를 걷어서 자연 흙길로 그냥 다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황토길을 걷다가 다음에는 다 마사토길을 걸어서 그 모든 길이는 600m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걷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일단 꿀잠을 주무세요. 통잠. 그래서 모두가 이 잠을 잘 주무시고 어떤 분은 또 수면제까지 끊으신다는 분이 나오고 해서 정말 많은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향기호는 코스가 직선 코스이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 사업소 옆에 있는 곳인데 곡선 코스예요. 이곳은 나무 그늘이 많은 게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할 때는 분명히 나무 그늘이 많은 곳, 산소 포화도도 높고 조성할 때 그늘이 없는 곳에 해놓으니까 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 그늘 많은 그런 곳을 조성하면 좋겠고, 이 흡연하고 뭐 이런 좀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는 그 공간이 그렇게 막 어두운 공간이고 나무가 너무 또 우거지다 보니 컴컴하고 이랬는데 거기를 적당히 잘 조성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맨발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공원 때보다 더 많은 수가
찾아오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한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 그 시민 건강 증진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질병 치유 소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뇌암이 저희가 덕음산이라고 있어요. 가장 제가 추천하는 곳인데 거기는 가파른 곳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해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이 맨발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 이게 근력 운동도 되고 올라가는 길이 유산소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겸하고 준비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깊은 숨을 쉬면서 거기를 빠른 걸음으로 처음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뇌에 뇌암이 3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뇌신경 그 교모세포종이라고 생존율이 아주 낮은 분이신데 실제로 요번에 제가 국회에 가서 발표도 했지만 그런 사례는 실제 문자 메시지가 국민연금에서 오기를 3개월만 수령, 암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3개월 수령 받고 국민연금에서 등급 외급으로 변경 처리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 덕음산을 계속 날마다 걷고 하다 보니까 좋아진 사례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매달렸던 그 심정으로 그 길을 갔는데 그렇게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맨발길 조성 기준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황토흙의 두께는 저희가 10cm를 깔았더니 제일 처음에 정보가 좀 없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근데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20cm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황토의 깊이가. 왜냐하면 딱딱해가지고 비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딱딱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깊이를 조금 황토의 깊이를 20cm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 처음 할 때 이렇게 좀 채걸음 좀 흙을 좀 골라내야 돼.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근데 처음 해주실 때 전부 뭐 이 맨발에 대한 뭔가 시 담당자도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물질이 좀 껴있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포설을 하니까 뒤에 돌이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서 좀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에 야자 매트를 깔려 있었는데 거기 위에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냥 황토흙을 덮어버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매일 감독을 나왔기 때문에 그 야자 매트를 걷고 흙을 덮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독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세족대 설치하는 것까지 각도며 이런 걸 다 봤었는데 그런 일체 물체를 보온을 위해서 밑에 뭐 이런 비닐을 깐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전체 소식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깔면 안 된다는 것, 부도체인 것을 깔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폭이 좁다는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했을 때 1.2m 정도 그냥 두 사람 지나가는 정도가 되겠지 했는데 거의 이게 사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사람이 늘어나서 거기서 이 시내버스가 좁다 보면 또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갈등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 왼쪽으로 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제일 최적은 5m가 제일 좋아요. 양쪽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품 길을 낸다면 제가 볼 때는 함양 상림숲이 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유로운 길에 힐링 코스가 되겠다 싶은데 동구청에도 뭐 좁은 한평에서도 기적이 나오지만 가장 넓은 폭으로 한다면 명품 길에 한 5m 정도 쌍방 교행도 가능하고 여유 공간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경계석 높이가 조금 있어야 황토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마사토일 경우에는
경계목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뭐 예산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족대와 그 맨발길 양 옆으로는 배수로를 꼭 설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은 한쪽만 배수로가 되니까 한쪽으로 또 물길이 생기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물이 잘 물 빠짐 현상을 잘 신경 써주시고 세족대도 마찬가지 맨발길까지요. 그다음에 그 맨발길 그 선호하는 길이 황토길과 그 마사토길이 있는데 황토길은 온적외선 방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보드라운 감촉이 있어서 초보자들한테 아주 좋아요. 그 외에도 좋지만 그 면역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그 육각형의 구조라 그러잖아요. 양수나 뭐 이런 모든 다이아몬드 이 육각형이라 하잖아요. 황토도 마찬가지로 그런 벌집 구조로 복층 구조라서 갈라짐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황토를 깔았을 때는 물을 적당한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황토 한 스푼에는 2억 마리 이상의 그런 미생물이 산다고 하는데 황토 보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는 참 좋고 이렇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황토길에는 안전바를 양 옆에 설치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사례에 지난달에 그 미끄러져서 골절이 된 발가락이 골절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항상 황토길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전바를 설치해 달라는 게 저희 그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황토길 하실 때는 그걸 안전바 설치해 주시고 아니면 이 방법도 있어요. 광주 중앙공원에 보면 뭐 그 황토장, 보라매 공원에 황토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토장에서 힐링 코스로 양쪽에 현재로서는 그 제가 볼 때는 그 앉는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뭐 책 보고 접지를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걷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양쪽에 삥 둘러서 의자를 뭔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황토장을 해주시고 또 황토는 유실이 되니까 그 리필 그러니까 다시 재포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처음에는 막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는 좀 바뀌셨어요. 그래서 황토를 더 포설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데 아예 그 유실이 크기 때문에 꼭 그거를 예산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감도 좋고 하려면 그 수분 분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전국 최초로 관수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보는데 물이 분사가 되죠. 자동으로. 근데 이게 자동 분사로 놔둘 수 없는 게 수동 분사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마지고 비가 올 때 막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동 분사 이게 저희가 막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 시에서 다 일일이 다 못 해주시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이제 맨날 사장님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 면에 황토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사토끼리 뇌 자극 활성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사토길. 그래서 황토길도 해주시면 좋고 길게는 안 하고 어느 정도 그 체험할 수 있는 코스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사토길을 해놓으면 두 가지 다 초보자나 누구든지 용이하게 선호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미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발길 부대 시설로는 이제 세족대 또 그 다음에 그 흙먼지 털이기 있죠. 그거는 전기를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전기를 끌어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흙먼지 털이기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맨발길에 꼭 설치를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물품 보관함이 필요해요. 거기에 청소 도구라든지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물품 보관함으로 시민 자원봉사도 하고 또 공익 요원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물도 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 휴게 의자라든지 편의시설 요즘에는 감성 문구를 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안내판 요즘에 좋은 내용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그 문구 하나하나 신경 쓰고 했었는데 그런 안내판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주변에 꼭 꽃나무들을 식재를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청각은 이런 새소리나 이런 자연의 소리는 우리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연 환경을 구성해 주시고 꽃나무 식재를 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속성으로 뭐 이렇게 좀 자라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고 전광판을 활용해서 꼭 그 KBS나 뭐 EBS에서 맨발길 안내 뭐 어떤 강의 또 박동장 회장님 강의 나오고 많이 폭주하고 맨발 인구가 늘어나게 됐는데 동구청에도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맨발 홍보를 시시때때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람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아 저게 뭐지 하고 홍보에 굉장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전광판을 이용한 맨발 홍보는 한 곳도 없어요. 현재 동구청이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자극 도전을 주고 홍보 효과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천사에는 산에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도심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아직 그런 홍보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으로는 그 접근 가능한 지역에 맨발길 조성을 활발히 해주시고 아파트 우리나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는 곳이 김포의 그 향산공원에 있는 맨발길 조성한 경우인데 많은 몇백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에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도심 주택 내에 이런 흙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매스컴 전광판 활용을 안 하던 것 동구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의료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최고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전천후 맨발길 마지막입니다. 맨발길 조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남원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딱 소풍오기 좋은 곳인데 비가림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눈 올 때 우산 쓰지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맨발길 겨울을 대비해서 이걸 동구청에서 하나 정도는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아주 인기도가 급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전천후 할 수 있는 맨발길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발제자분보다도 지금 뭐 시간을 한 2배를 할애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중간에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앞으로 정책 저희가 사업을 또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분들께서도 나중에 저희 또 의회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세부 사업을 또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궁금할 내용들을 좀 미리 또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충분히 좀 소통하시면서 이제 이게 그래도 먼저 해보신 분 사업을 이제 해보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 정도로 워낙 이제 좋은 장점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광판 이건 제가 나중에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토론자로 우리 윤광장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제 이름이 윤광장입니다. 도청 앞 광장만 생각하면 제 이름은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예, 오늘 이러한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갖게 해주신 우리 의장님한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1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나이 우리 나이로 82세입니다. 61년도부터 제가 이 동구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물론 그간에 한 애들 교육 때문에 10년간이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 동구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지원 일동 이렇게 동구 문화센터 거기에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꽤 몸이 좀 안 좋아요.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 분 선생님들 발표를 다 들으셨으니까 뭔 건강법이랄지 뭔 의학적인 거 학술적인 거 이런 체계적인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진보하게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 경험에 제 자신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을 다닌 것이 이 경동맥이 하나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경동맥 약을 4알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이 나이가 드니까 전립선보다 하는데 또 약을 또 2알을 더 줘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제가 좀 안 좋아요. 기관지 전식이. 이것은 아마 가족력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평소에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소리가 좀 심하게 들리고 또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안 사람한테 많은 핀잔을 받고 그래서 호흡기 내과를 또 다녀요. 또 눈이 침침해서 안과를 갔더니 녹내장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또 뭐 안약을 2개를 주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원래 제가 약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지 특별한 것은 평소에 하는 걷기 운동이나 좀 하고 말았는데 작년 10월 말경에 우리 정의곤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맨발 걷기가 있으니 한번 선생님도 참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1초도 생각하고 나 참여하겠다고 좋다고 그러고 이제 참여를 쭉 해서 실질적인 것은 금년 2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개월 다 돼갑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동구에 걷기 좋은 길이 없어서 결국은 제가 그 남초등학교가 가까우니까 남초등학교에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매일 돌고 있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갖고 그치면은 집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분 내지 50분 마무리 운동까지 그제 빗속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금년 2월 달부터 거기 운동을 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돼서야 어떻게 운동장이 정식적으로 개방이 되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부부간이 오고 그 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5월 달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지금은 맨발로 걷는 숫자가 약 20명, 정확하게 20명이 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2개월마다 한 번씩 간달지 3개월 한 번씩 가는데 다 좋아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을 끊은 것이 전립선약 끊었습니다. 혈압약 끊었습니다.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필요한 약 다 끊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안 했네요. 심장이 제가 또 안 좋아요. 부정맥이 좀 있고. 그래서 심장도 아주 정상으로 왔다고 그래요.
이래서 약을 다 끊고 마지막에 지금 경동맥 약만 지금 3알 먹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음에는 가서 의사하고 얘기해서 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약을 끊다 보니까 모든 것이 더 좋아져요. 그 약을 끊어서 좋아진지 아니면 맨발을 걸어서 좋아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약은 거의 다 끊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가 식보약, 잠보약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와요. 또 자주 깨요. 또 깨다가 잠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그러니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토론을 처음에는 토론으로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의장님한테 간담회 식으로 그냥 차담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좀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제 자신이 맨발 걷기를 함으로써 이런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거 조례로 제정돼서 우리 동구민들 특히 나이 드신 많이 있는 3% 정도 된 우리 노인들이 많은 동구에서 우리 건강한 동구민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윤광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그 5.18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이제 정말 그 큰 적적과 기여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또 토론해주신 윤광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토론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 주셨고, 자 이제 간단히 이제 좀 살짝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그 플로우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분들 그 간단히 한 말씀씩 듣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막 시작하자마자 좀 이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또 바쁘신 중에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 우리 동구 의원님들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이재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저희 우리 청년 의원이면서 동구의 가장 젊은 우리 의원이십니다. 노진성 사회도시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정인군 선생님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는 이제 축약이고 이제 아까 토론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이제 좀 뭐 궁금하시다거나 본인들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이제 자유롭게 좀 말씀할 시간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인군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학교나 뭐 집 근처라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함께 걷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부터 토론자분들께서는 우리 그 맨발 걷기에 대한 그 효용성 부분에 이제 좀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그런 데서도 저희가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도움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실질 사업 내용 사업을 수행을 할 때 그때 좀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인권 선생님께서 로마자 5번에 보면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정책 사업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등산 국립공원 또 푸른길 공원 이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 주셨는데 실은 무등산 국립공원은 아까 좀 전에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실은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 소장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좀 참석하셨을 이제 다른 직원분이라도 하려 했는데 공원 소장님께서 발령이 나셔가지고 내일부터 가야산으로 출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른 분이라도 이렇게 저희 동구에서 이거 맨발 걷기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고 그러고 하면 공원 측에서도 얼마인지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또 지금 이게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무등산 측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충분히 협조하겠노라 하는 이제 말씀 주셨다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승문 대표님께서 이제
그큰 틀에서 이제 그 사례별로 이제 아까 뭐 포항 사례라든지 이제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용심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워낙 그 구체적으로 그 저희가 들으면서 또 이런 게 있었구나 궁금했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그 추가로 그 집행부에서 오늘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만큼 또 좀 여쭤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윤관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사례를 또 이제 말씀 주셨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영희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또 이따 한 말씀하십시오. 뭐 보니까 그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아까 그 걷기를 하면 뭐 보약을 한 재 드셨다 이제 하셨던데 보니까 뭐 발톱이 새로 나고 뭐 항암, 뭐 혈압이 뭐 내려가고 호흡기 그 편찮으신 것도 없어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한 분은 그 이명증이 있으셔갖고 안 들리던 것도 이렇게 들리시고 막 하는 사례들이 근데 실은 그 어디 막 돌아다니는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이렇게 실제 저희랑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체험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 나름의 그 생생한 효과를 그 이렇게 접하다 보니 조금 더 정말 이 정책이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드리고 일단 그 어쩔까요? 먼저 그 플로우 말씀들을 듣기 전에 플로우에서 먼저 말씀 듣죠. 그리고 이제 집행부 그렇게 한번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렇게 장시간 그래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토론 발제하고 토론 들으셨는데 뭐 본인 그 심탄회하게 뭐 궁금하신 점이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실 때 본인 성함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원 일동에서 온 이재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뇌경색 환자이고요. 근데 겉모습 멀쩡하죠?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는 장소가 없어서 많이 못했지만 걷기는 동구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왕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동구에서 제가 걷지 않는 길이 없을 정도로 다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걷기 좋은 길과 맨발 걷기를 하는 장소는 별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푸른 길에 없애면서 그 길을 맨발 걷기로 만드는 것은 일단은 반대합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보행자 도로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걷기 좋은 길은 걷기 좋은 길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걷기 좋은 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주와 동구는 주변에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걷기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는 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일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맨발 걷기 좋다 해서 막 해보려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지원중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딱 갔더니 걸어 봤더니 뇌경색 환자가 아스피린 먹는데 유리 조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맨발 걷기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하지 말아 하거든요. 우리 땅이 너무 토양 오염이 심해서 발에 상처 같은 게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맨발 걷기 좋다라고 이런 부품이 일어나면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다 보면 오히려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편벽숲에서도 맨발 걷기로 더 좋은 것도 네발 걷기도 있거든요. 맨발 걷기, 네발 걷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벽숲에서 맨발 걷기만 해도 훌륭한데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복용자니까 피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주의하면서 맨발 걷기, 네발 걷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푸른기 같이 걷기 좋은 길을 맨발 걷기 접근성이라는 이유로 맨발 걷기를 만드는 것은 일단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동족골 이야기를 다시 한 동족골 그 아스팔트 도로 말고 동족골 제일 끝에 가보면은 치유의 숲길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따라 사람들이 제안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동구 안에는 맨발 걷기를 갖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유리 조각만 좀 치워내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일동은 지원역교 말고 또 통일동산이라고 바로 옆에도 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용산체육공원도 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부딪히는 부분인데 용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잔디도 이제 걸을 때 위험한 길이 맨발로 걸으면 위험한 길들이 좀 있잖아요. 그 인조잔디도 위험하고 아까 그 우리 보통 트랙 깔아놓은 그 트랙들도 좀 위험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 용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저는 맨발로 많이 걷고 싶었는데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남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체육활동 하려 했는데 뭐 학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딨냐고 한바탕 싸운 적도 있었는데 용산체육공원에서도 또 관리자들하고 말싸움 한번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공유경제 개념이 너무 없는 상황. 그다음에 맨발 걷기 푸른 길에서 맨발 걷기 그냥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맨발 걷기 안 하고 혼자 맨발 걷기 하면 그것도 또 미친놈 될 것 같아서 그걸 안 선생님 해봤었는데. 이제 좀 네, 짧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네,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한두 분 정도 더 받아보고 모아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서 죄송합니다. 혹시 성함이 저는 북구 중회원 그쪽에서 맨발 걷기로 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승래라고 합니다. 네. 이승래입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 쪽 북구지회 지회장입니다. 네. 근데 맨발 걷기 저도 그렇게 많은 날은 안 했지만은 정말 획획하게 몸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이 일에 또 전념하게 됐고 또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생명 살리기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모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금방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이제 저도 북구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연결된 푸른 길이 전체를 저희들은 막 그렇게 줄이자는 아니고 한쪽은 신발이 갈 수 있도록 하고 한쪽은 약간의 부분들을 맨발을 줌으로써 어르신들, 즉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해서 거기서 정말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만들었으면 좋을 것 싶어서 저도 그걸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길은 그 전에 우리탄으로 해놔서 쿠션은 좋은데 이제 이런 맨발의 이점들을 최대한 업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발의 부분들은 살려주면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맨발을 좋은 부분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동구의 강점을 한번 살렸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구 쪽에는 또 광주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주천에서 서구까지 연결되는 천편을 일부 이렇게 걷는 부분하고 맨발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500m, 500m, 1000m, 1000m 정도 일부만 한번 시범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주민들이 그렇게 경험을 함으로써 이 맨발이 이렇게 우리 건강에 좋구나 하는 것을 가깝게 친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혹시 또 다른 분 또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 일동에서 온 김점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구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은 광주 천변을 걷고 있는데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할 때는 뭐 남구 분적산이나 또 서구 쪽에 또 북구까지 그런 쪽으로 가서 해 왔는데 이제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발톱 무좀이 좀 있었는데 발톱이 저도 깨끗하니 새로 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저기 파열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밤이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8개월째 하고 있는데 어깨가 전혀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천변 같은 데도 조금 정비를 해주시면 하기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할 데가 없어서 쭉 그렇게 다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개방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시던 남초등학교에 가서 저녁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할 때마다 한 4, 50분씩 하는데 그래서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푸른 길 아까 얘기하셨고 근데 또 저기 원지교 있잖아요. 원지교 기부천합돼 가지고 있던데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쪽에 지금 양쪽에 저기 무엇이기가 경계석이 있고 가운데에 벽돌 색깔로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것만 좀 걷어주셔도 그쪽에서 접근성도 좋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까운 것부터 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동구청장님 지원 일동에 오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화순 가는데 너리째 그쪽에다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대요. 전혀 그러다가 이제 감감무소식이어가지고 동구청에도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지교 그쪽 같은 데는 비용도 적게 들 거고 그 포장만 좀 드러내면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산책길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가까운 데서라도 조금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김점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세 분이 말씀 주셨는데, 세 분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한번 답변을 어쩔까요? 답변을 좀 드리시겠습니까? 예. 그 푸른 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현재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한다고 봐요. 그 길을 잘 걸으시니까. 아까 이제 북구에서 오신 이승 선생님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이제 맨발 걷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존의 이 길하고 또 이 새로 맨발길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같이 이제 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른 맨발 걷기 길들도 대체로 그래요. 그 길 전체를 맨발 걷기 길로 만든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이제 뭐 유리 조각 이런 거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하는데 1번이 안전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할 수 있는 곳에 위험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맨발 걷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발에 이제 뭐 가장 위험한 게 뭐 이제 녹슨 못이라든가 이런 것에 찔려 가지고 파상풍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방 주사를 맞는데 가격이 한 25,000원대에서 4만 몇천 원 이런 정도 좀 편차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도 이제 제가 그 의료봉사 활동을 좀 하니까 의사들하고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예방주사도 병원에서 거의 가지고 있을 그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10인분을 가지고 왔는데 5개는 돈을 받고 예방주사를 놔줬는데 5개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가격을 곱하기 2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 지금 가장 이 저렴하게 놔준 데가 화정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거든요. 거기는 전화만 하면은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000원 정도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구의 주민들은 우리 보건소에 미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세요. 보건소도 약을 많이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이 유통기간 때문에. 그러면은 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수변공원 말씀하셨는데 수변공원의 제일 어려운 점이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관리 문제예요. 이렇게 영산강 같은 경우도 지금 영산강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는 이 영산강 고수부지가 좀 높아요. 높아서 거의 이제 그 홍수 피해로부터 피해가 좀 적은 편인데, 광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구 수변공원이 있잖아요. 이쪽에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관리나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하여튼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 동구청의 관리나 이런 애로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길을 걸을 때 뱀도 나오고 벌레들도 많고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풀을 이제 환경공단으로 전화 넣어봤는데 풀을 좀 빨리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했더니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한다고 이렇게 그렇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그것도 있는 거니까 그 풀 베는 거는 좀 예산 확정을 해가지고 풀을 자주 베주면 거기 조그만 흙길이만 아마 아쉬운 대로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낮에 같은 데는 뭐 하수로도 가고 뭐 풍암지구도 가고 골고루 이렇게 나무 땅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밤에 같은 경우는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천변이라도 가볍게 걸을 수 있게끔 풀 제거라도 해주면 우리가 흙길을 찾아서 걸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저도 흙길을 걸으면서 풀이 너무 많이 있어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뽑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단체에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이사 와서 느낀 게 동구에서는 그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문학 쪽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봤지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동구 쪽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잘 걸어서 건강이 우선이지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밤새 12시까지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들어봤자 졸리기만 하지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 정책 방향을 조금 인문학적에서 좀 이렇게 중용을 지켜서 좀 이렇게 건강적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젊은 사람에도 좋고 늙은 사람에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맨 이렇게 프랭카드 보면 인문학적으로만 붙어 있으니까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구청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번호까지 드리면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순 쪽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화순 쪽까지 저녁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다 해주셔야지. 아무리 돈 들여서 화순 머리쪽에다 해주신다고 한데 그걸 한데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을 가겠습니까? 차로 가야 되는데 노인들이 운전도 못하는데 실용성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네, 어머님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안타까움. 도움되는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자, 인문학은 평생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돕는 것, 몸을 돕는 것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러니까 좁은 곳들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이렇게 코스가 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접근성이 좋은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광주 시내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원이 초등학교는요. 대체적으로 1.6km 반경 내에 학교를 하나씩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동구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공원들이 동구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적게 할 거잖아요. 대신 주민들에게 중장기 계획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렇게. 또 내후년에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보니까 이쪽 마을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제가 아까 이제 그 일수원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안에 동생 된 녀석 하나가 혈액암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지금 좀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밑에 요양원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형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쓸고 돌멩이 줍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운동과 관련해서 동구가 새로운 운동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안전하게 하려면은 주어야 해요. 제가 북구의 양산동 호수공원 옆에 사는데 제가 거기 처음에 걷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마을에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마을을 위해서 뭘 했나. 그래서 이 양산 호수공원을 돌 때 2바퀴는 내가 마을에 봉사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플로깅이에요. 쓰레기 줍는 거였어요. 쓰레기를 주워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니 나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허리 운동을 해요. 허리 운동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하여튼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이 공간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는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하게 되면은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안승문 회장께서 말씀. 예, 짧게 한 서너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에 이 영광의 물무산에 가 보니까 세족 시설을 이 바닥이 그냥 무슨 뭐 스테인리스로 해놔가지고 이게 안 좋아요. 딱 그 빨래판 있잖아요. 빨래할 때 그 빨래돌 그것처럼 말하자면 발을 문지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거친 돌이 필요하다. 예, 빨래터에 있는 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라면 저 동구민 맨발 걷기 날을 한번 정해가지고 뭐 의장님이 막 제안하셔가지고 구청장 뭐 저는 동구 쪽에 있는 의사나 뭐 이런 직능단체 회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모시고 또 여기 지금 열심히 걷는 분들까지 함께 해가지고 동구 맨발 걷기의 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동구 맨발 건강 포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은 맨발 걷기를 각자는 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뭐 좋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뭐 자주는 아니어도 한 뭐 이 반년에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이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어르신들은 뭐 차가운데 할 수 없잖아요. 발 시렵고. 그래서 저는 그 겨울철 맨발 걷기 하우스를 좀 만들자. 그래서 아까 그 어디 폐교가 있다고 그랬나요? 폐교? 그런 폐교 같은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좀 규모 있게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 개방하면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선착순으로 순서를 정해야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방금도 말씀드린 그 지원중학교는 지금 최근에 그 교육청에서 아마 주차장으로 좀 개방을 하실 거예요. 거기가. 근데 한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가 그 어떻게 걷기 그게 주변 요 둘레로 이렇게 나옵니까? 거기가 걸으실 거기 나오고 예. 운동장 문제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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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교육청에 예, 그럼 그 교육청에 말씀드려서 그 아까 뭐 유리라든지 뭐 이물질 그거는 좀 한번 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너무 이제 막 화나셔가지고 막 하셨는데 인문도시 사실은 그 모든 정책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은 동구가 지금 요 맨발 걷기도 그 일환이긴 한데 예전에 그 제가 요즘 어디 가면 인사한 말씀 그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저기 서구나 광산이나 그 호수도 있고 공원도 많고 해서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동구는 그거 포함해서 인문이라는 이제 그게 도입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 건강에서 특히 어르신들 뭐 밤 12시까지 어디 가서 그 안 앉아 계세요. 그거 아니고 그 좀 늦은 뭐 퇴근 이후에라도 오셔가지고 그 강의 들으시려는 분들 그 강제로 안 불러요. 어르신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우리 다녔어요. 예. 다녔는데 노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예, 그게 그러니까 도움 되시는 분도 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책하고 이렇게 맨발 걷기라든지 이런 데로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예. 맨발 걷기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광산구에는 골고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여기 와서 엄청 찾아 헤맸는데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되게 되면 또 주변에 또 많이 말씀들 주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그 이 자리 그 장시간인데 요 집행부 그 너무 무겁게 막 어깨가 무거우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말씀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안수희 과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주시랍니까? 강한호 과장님 먼저 한 말씀. 네. 저 광주 천변 저 환경공단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사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이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도 힘드실 거야. 그거는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사실 그 오래된 민원입니다. 근데 저희도 예를 들면 아까 환경공단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에서도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차례 합니다. 근데 또 우리 동구에서도 이제 그걸 막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나름 저희가 또 공무원들 이해를 좀 해드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뭐 예산 부분도 있고 일손이 많이 딸리긴 합니다. 하다못해 저 학동 뭐 그쪽 부근 같은 데는 그 동 직원들이 가갖고 막 자르고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든 한 번이라도 저희가 더 말씀드려서 한 번이라도 더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면 뭐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 좀 부탁하고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강강원 과장님 한 말씀. 사실 저도 저희 시골에 제가 영광이거든요. 영광인데 시골에 조그맣게 땅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바로 뒤쪽에가 지금 영광에서는 물무산 행복숲길이 있어요. 숲길이 있는데 그 뒤쪽에가 바로 어디 가면은 황토길이 한 0.6km 정도 되는데 참 좋더라고. 그래서 자주 갑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도 강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땅히 그 정도 시설할 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동구 없는데 근데 꼭 이제 그렇게 황토길만 걸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근데 가까운 데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꼭 황토길 아니더라도 맨발 걷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걷고 나서 이제 그 맨발을 걷다 보면 씻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만 좀 확충된다고 하면은 굳이 뭐 크게 안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푸른 길도 물론 이제 푸른 길 같은 경우도 평평하고 참 좋긴 하는데 근데 폭이 좁다 보니까 일반 보행자길 만들고 또 그 황토길 만든다는 게 결국 폭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학교 운동장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김영심 회장님 말씀 듣고 메모를 참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체육시설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학교 부분을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협업이 어려워요. 근데 학교는 지금 운동장이 황토길이 아니잖아요. 보통 대부분 모래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맨발길을 조성해야 된다면 양쪽에 이렇게 경계를 두고 만들어야 될 건데 전체 싹 둘러서 만약에 해야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학교 복합 시설 관련된 거 공모 사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교육청과 또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학교랑 지원 중학교도 어차피 폐교는 됐지만 학교랑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바로는 어려울 건데 저희가 노력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체육 시설 관련해서 그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제 월요일이었나요? 어제 제가 그 상무 공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가 황토길로 맨발길을 쫙 둘레를 조성을 해놨던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양쪽 경계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황토길이 싹 파여가지고 그 평평한 길은 덜 파였는데 안 파였는데요. 좀 경사진 데는 완전히 유실이 돼가지고 흙이 다 질퍽질퍽하고 발자국이 엄청 깊게 패여가지고 그 뻘밭을 지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느낌은 좋아요. 밟으니까. 근데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안전바 그것도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토길 같은 경우는 흙이 유실이 많이 돼가지고 일반 어떤 시설물이 설치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 어제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저희가 체육시설이 용산체육공원 안에 한 200m 정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경사져요. 근데 나무들이 옆에 다 심어져가지고 뿌리가 다 이렇게 유출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지형을 활용해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게 이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사업이. 근데 그 뿌리를 제거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발이 안 걸리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배수로도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굳이 항토길이 아니어도 마사토길이라도 설치를 하면 거기를 살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흙을 더 보호해야죠. 예, 그죠. 그게 보여야 되는데 굳이 뿌리도 살리고 예. 해서 그 방법이 더 좋다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네.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예. 뿌리를 그게 그 요즘에는 돌멩이도 파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예. 환경 보호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나무 뿌리 보호를 위해서 흙을 돋아주시면 우리도 살고 나무도 살고 양쪽으로. 그렇다면 이제 네. 두께를 한 20cm를 더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폐교 학교 한 곳 정도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위에 전천후 체험 시설로 하나 해주시면 아마 겨울철 이용에 또 비 올 때 눈 올 때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청 사업에 문의를 또 이렇게 회원 중에 또 그런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활용해서 위에 지붕을 씌워가지고 우산 없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400m 트럭 육상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곳을 그렇게 안전하게 비닐하우스가 아닌 좀 튼튼한 그런 위에 지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겨울철도 할 수 있게 조금 옆에까지 보완을 한다면 아마 인기 있는 겨울 어싱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진대 부분에 있어서 네. 보통 제가 상무공을 갔다 오니까 경사진대가 다 질퍽질퍽거리더라고요. 경사로는 네. 그 나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보완이 됩니다. 예산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만들 때 설계를 잘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 유지 관리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흙길인데 이게 이제 황토가 좀 더 이 전도성이 더 좋다라는 거지. 다 황토로 해야 한다. 이것도 또한 고민해 볼 사항인 거잖아요. 네, 저 하순도 다녀왔는데 하순은 돌멩이로 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기본이 마사를 깔아요. 네. 황토를 까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해가니까 황토는 비가 오면 질컥질컥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못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학교 쪽 같은 경우는 황토를 고집으면 학교가 일을 못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이거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학교는 그 지압이나 이런 역할이 좋은 마사토가 그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 쪽은 마사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체육공원도 어떤 시설에 그 영에 맞춰서 네. 마사토를 하든 돌멩이 길을 하든 이게 돌멩이도 동그란 돌멩이겠죠. 지압이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곳 정도는 황토장을 따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곳 정도는 네, 네. 그게 좀 편리하게 좋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제 겨울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강환환 과장님 이 북구 우남동에서 장성 가는 일본 국도 있죠. 그 영산강 건너는 그 다리 거기에 산동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산동교회가 국도 다리가 있고 고속도로 다리가 있고 옛날 구도로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국도의 다리 한 구간을 지금 북구청이 거기에 황토를 깔아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비 올 때 활용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구 쪽 어디를 생각했는군이 제2순환도로 그 다리처럼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부를 쓸 수 있는 곳들. 그러면은 나중에 유지 관리도 쉽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 그러면서 접근성도 괜찮은 이런 쪽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예를 들면 하우스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우스만 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우스 포함해서 다른 방안은 없나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보태면 저도 이제 많이 걷다 보니까 숲길도 많이 걷는데 숲길 중에 우리 걷다 보면은 황토가 진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100% 황토가 아니에요. 꽤 많은 마사토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데 이 황토만을 막 순수 황토만을 해놓으면은 비가 안 오면 말라비틀어지고 딱딱해지고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꼭 황토 효과를 좀 더 이렇게 내고 싶다면 마사토하고 황토가 좀 섞일 수 있도록 해서 일정한 구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뭐 특별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한 황토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드는 것은 괜찮겠는데 보통 길을 조성할 때는 너무 황토에 집착하면은
또 황토 어디서 파와야 되잖아요. 그 역시 자연 훼손이니까 가능하면 황토와 마사토를 좀 섞어서 하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도 괜찮고.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시는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강환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한데 제가 이제 토론 시작 전에 이제 오늘의 취지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굳이 황토길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굳이 길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우리 김영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아까 사례 들어보니까 뭐 몇 평 안 되는 그 집 근처에 이렇게 놔두고 그냥 거기 혼자를 걸으시면서도 그 건강에 효과를 또 내셨던 분도 있었던 것처럼 굳이 그 우리가 막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더라도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그 예를 들자면 우리 동구 관내에도 지금 지금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린 공원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의 그 공원들이 걸린 공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일반 주민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공원인지 뭔지 모르고 그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 데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못하는 그 입장에 놓여 있는. 근데 그런데도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취지가 이제 가능한 그 환경을 조성하자. 그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뭐 주민분들이 뭐 조그만 뭐 몇십 평 되는 공간에도 이렇게 뭐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서 아까 그 중학교 학교 가서 그 뭐 이물질 있는 거 제거라도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조례가 또 가서 그 나름의 예산 투입해서 가서 좀 땅을 좀 이렇게 환경 조성하는데 좀 도움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막 좋죠. 나름의 그 멋진 명품 황토길 하나 가지면 좋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근데 당연히 또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등산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무등산 자락에 좋은 이런 자연 공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구인데 그런 환경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저 화순 그 너릿재 넘어가는 거기가 지금 아마 그 성교 저수지 아마 성교 공원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쩝니까? 거기 예전에 저도 듣기로 좀 몰래 그 걷기 뭐 그런 아무튼 보행로 그 사업이 좀 들어 있었는 것 같은데 예 수변공원 네 가능하면 거기 꼭 좀 그러니까요 거기 참 좋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뭐 차 타고 막 어디 막 다른 구로 다니시고 하시는데 거기가 저희도 바로 건너편에가 화순 너릿재 유아체험 저희 공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저수지 성교호수 공원이 탄생하면 저희 나름 동구에서는 또 명품 호수 공원이 탄생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차피 산책로가 당연히 조성될 건데 이왕하는 사업에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혹시 또 다른 분 굉장히 토론이 길어져 버렸네. 이게 한 2시간을 하는 토론회가 됐는데 그래도 막 열정 있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회는 한 분 남았네. 죄송합니다. 나희진 선생님 넘어가면 안 돼. 한 말씀 주시죠. 우리 보건소. 네, 저는 보건소 걷기 담당자 나희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맨발 걷기 교실 운영이라던가 이제 뭐 맨발 걷기 길이 조성이 된다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저희도 어차피 이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가능해 보이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아까 여기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파상풍이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파상풍균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이 토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흙을 밟았을 때 혹시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균이 오염이 돼서 이제 병이 발생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길을 조성을 해서 파상풍 균이 있을 수도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또 안내를 또 해드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는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역마다 그 보건소들이 이 건강 관련해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뭐 노인층이 많다. 우리 동네는 이런 질환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던 이 발이 그냥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운동은 이제 이 선택이에요. 희망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걷기, 맨발 걷기를.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가 이 관에서 일을 할 때 100%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내를 좀 더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파상풍이 어떻든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경제적인 도움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당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한테 뭐 이 신발 벗고 맨발로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주의를 좀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들한테 학교하고 만약에 일을 협력하실 때 여기 혹시 테니스 하신 분 계셔요? 테니스 코트 관리를 할 때 소금을 많이 깔아요. 이 소금기가 이제 촉촉하게 이제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금기가 있으면 전도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학교는 운동장에 소금을 깔아요. 근데 소금을 많이 까는 학교가 있고 적게 까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협력을 하게 되면은 더 대화하기가 쉽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소금이 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이 소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셨다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례로 남원은 이제 다음 주면 100일 그 보건소와 협업으로 그 현재 맨발 걷기 체험을 보건소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생이 끝나고 2기생 모집을 하는데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나이진 선생님 보니까는 저도 그거를 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요. 그 걷기 담당이시다고 하니까 그 1533인가요? 1530.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5번 30분씩 걸어라는 운동이거든요. 저도 그거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사업곡지 하나가 더 생기실 것 같은데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다른 그 좀 그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뭐 파상풍이나 그런 게 났을 때 그 논리가 왜 그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이제 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충분히 좀 그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하는 거는 제가 핑계거리를 드릴게요. 저 국토부에 그 우리가 도로 깔잖아요. 그 자동차 다녀라고. 그럼 자동차 사고 나니까 차라리 도로 안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차가 그래 다니면서 나름의 이제 유용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은 제가 볼 때 오늘 그래도 그 뭐 토론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맨발 걷기에 대한 뭐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장시간 그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특히 무엇보다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 발제자, 그리고 집행부 분들께는 정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 의회에서 이분들뿐이 아니고 실은 아마 집행부로도 아마 그 이런 그 민원들 올 겁니다. 근데 저희 의회로는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제가 그 조례를 작년 말에부터 들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업을 그 두리뭉실을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시기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자치구 하는 현황도 좀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름의 이게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방금 또 이런 사항들이 실은 좀 나름의 우리 의회에서 좀 연구를 좀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회도 마련했고 이제 일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좀 그걸 좀 감안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 그 조례 발의하는 거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뭐 오늘 토론회는 그럼 마저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